자, 네 번째 주제는 미국은 국방비를 삭감하고 유럽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미국이 왜 전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전 세계에 가가지고 국방비를 소모하고 있냐. 그럴 필요 없다. 자기 나라는 뭐 해라. 자기가 지켜라. 이런 논리를 계속 많이 말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이 주장을 그대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게 국내 총생산, 자기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의 5%에 달하는 국방위비 지출을 의무적으로 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나토, 러시아에게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줄 생각 없으니까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켜. 그리고 왜 너희들은 방위비 지출 안 하면서 그 돈을 너희들 복지에 퍼주고 있고 실제로 유럽은 그걸 복지에 쓰고 있거든. 그리고 또 쓸데없는 재생에너지 생산한다, 태양광 풍력한답시고 전기세를 비싸게 올려가지고 전기세를 보조하고 있고 그딴 짓 왜 해? 그러면서 다른 거 다 딴 데 쓰던 돈을 어떻게 해라? 줄여서 방위비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유럽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 방위비를 늘리자. 우리도 그래 정신 차리고 방위비를 늘려보자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런 말 트럼프 이런 요구 전에 일단 폴란드랑 탱크 자주포 계약을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그쪽도 자주포 계약을 하면서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당하는 걸 보고 폴란드는 2차 대전이 생각난 거예요. 2차 대전 때도 독일한테 독일이 괜찮다 봐줄게 이래놓고 자기 나라 침범한 걸 자기들이 아니까 폴란드는 엄청나게 GDP의 거의 10몇 %를 지출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난 주문을 하고 있죠. 1차 주문, 2차 주문까지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다른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무기들을 주문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이런 요구까지 하니까 이제 유럽은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가까운 나라 또는 러시아 가까운 나라들만 야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가 당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러시아와 좀 멀리 있고 우크라이나와 좀 멀리 있었던 나라들도 야 준비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보면서 영상에서는 스위스도 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스위스는 중립국인데 스위스에서도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스위스마저도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유럽 전체가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같아요.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리가 되면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또 다른 나라로 또 할 거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침범을 해도 미국이 나서지 않는다. 우리가 침범해도 땅을 따먹어도 결국은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는데 나토 유럽 국가애들이 다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하더라. 야 그러면 폴란드를 가고 헝가리를 가고 다 가도 그리고 걔네들 이런 생각하죠. 원래 저거 다 우리 땅이었어. 그 러시아가 소련일 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전 세계가 양분되어 있을 때 헝가리도 소련의 통제에 있던 국가였으니까요. 그런 나라가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예전에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으로 나눴고 동유럽은 소련 편, 서유럽은 어디? 미국 편 이런 식으로 나눴던 시대였는데 러시아의 푸틴 입장에서는 저거 다 우리 땅이었는데 그리고 자기 나라 쪼개지면서 무슨 벨라루시니 무슨 스탄 했던 나라들도 그거 다 자기 땅이었는데 이 생각으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 어떻게 돼요? 와 위기감을 서유럽은 확실히 느끼고 있는 거죠. 특히 서유럽도 위기를 느끼지만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폴란드 같은 나라 이런 나라 한때 소련의 통제하에 있었던 나라들은 그 위기감을 엄청 느끼고 있는 겁니다. BAE 시스템즈 그리고 라인메탈 그리고 테일스 그룹 같은 유럽의 전통 무기 방위산업 업체들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라인메탈이 여러분 아까 그 말했던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K2 전차의 라이벌인 레오파드 전차 원래 전차로 치면 어릴 때 프라모델 조립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라든지 이런 전차들은 거의 전차에서는 명차급에 속하는 전차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든 기술을 다 받아와서 한국에서 K2라는 전차를 만들어내면서 근데 가성비도 좋고 하니까 지금 K2 전차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데 이제 유럽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라인메탈 같은 이 레오파드 전차를 만드는 주력으로 만드는 이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얘들이 공장을 돌려도 뭐가 없었어요? 주문이 없으니까 공장 가동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드디어 땅을 새로 만들고 생산 라인을 점검하면서 드디어 풀 공장을 돌리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은 수요가 없어서 유럽에 있는 방위산업 업체인데 미국의 방위산업 업체가 아니라 유럽 기업이니까 유럽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유럽 애들이 방위비에 돈을 안 쓰니까 주문이 안 들어와서 힘들었던 이 기업들이 주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국의 방위산업 업체도 주가가 뜁니다. 자, 하나그룹은 아까 나락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그룹 중에서 방위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날 나락으로 가는 듯 하다가 다 끌어올려놨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요. 현대로템도 나락을 가는 것 같더니 다시 올리고 있고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도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고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업체는 이러한 뉴스를 인해서 고가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 개인적 견해지만 진짜 한국 방산주의 미래가 밝고 유럽이 저렇게 재무장을 하면 한국 방위산업 업체의 호재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거죠. BAE 시스템이나 라인메탈, 테일즈 그룹 같은 이런 애들, BAE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군함, 함정, 그리고 이런 걸 주로 좀 만들고요. 영국의 전함들 이런 걸 구축하면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하나오션이나 H현대중공업하고 일부 겹치고요. 그리고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지상군, 전차라든지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 테일즈 그룹은 하나시스템 같이 레이더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 이런 애들이 이제 가동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유럽에서는 유럽산 무기를 쓰지 않을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얘들은 나토 영국이라고요. 그러면 한 나라가 침공받으면 그 나라 무기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무기가 어떻게 돼요? 상호 호환이 돼야 되는 거죠. 같아야지만 우리 탱크 보내줄게. 그러면 탱크 받자마자 자기가 쓰던 거니까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야 우리 탱크 보내줄게. 그런데 한국산이야. 야 그럼 다시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F-16을 지원해줘도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6개월간 배워야 됐댔죠. 그거랑 같은 게 돼버리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얘들이 이렇게 해서 유럽 전체가 무장을 한다면 자기들 안에 호환을 하기 위한 유럽 기업들에게 의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얘들도 그동안은 주문이 없어서 공장 가동하라고 놀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여러분 제조업의 독일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이 작정하고 만들면 우리나라보다 못 만들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수혜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은 더 이상 주문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사우디 같은 중동에서 또 동남아에서도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주문이 있어서 괜찮다. 또는 이미 수주받은 게 꽤 많아서 괜찮다는 의견도 있어서 주가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걸 조금 이제는 경계해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 견해가 듭니다. 그래서 방산 업체를 이런 뉴스를 보고 사겠다 그러면 굳이 권하겠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라인메탈 지금 1, 2월 동안 몇 프로 급등? 50% 급등했습니다. 이 말은 유럽 국가들은 결국은 유럽 방위산업 업체에 주문한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방산업체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불안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게 악재인데 왜 호재처럼 해석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매도라고 봅니다. 방산업체를 갖고 있는 분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따라잡는 건 위험한 것 같은데 각종 경제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권하고 있던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생각하셔서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악재로 봅니다. 오히려 서유럽이 이런 라인메탈이나 테일즈 그룹이나 BAE 시스템 같은 방위산업체를 가지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방위비에 지출에 대한 생각도 없고 무장을 해야 되는 생각이 없을 때가 오히려 동유럽 국가들만 좀 무장을 해야 돼, 방위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호재. 왜? 라인메탈이 공장 가동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업체가 빈틈을 파고든 거니까요. 근데 유럽 전체가 무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또 서로 호환을 생각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나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랑 거의 K2 전차 계약의 본계약까지 거의 갈 뻔했다가 막판에 야 유럽 내 무기 호환도 생각하자 이 한마디에 라인메탈의 레오파드 전차로 계약한 사례도 있는 거죠.
차라리 독일 시장에서 라인메탈 주식을 사십시오.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